자, 이제 글로벌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스톡 시간이고요.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글로벌도 짚고 이제 국내도 좀 짚어야 되니까 네. 글로벌 먼저 한번 해볼게요. 어제 발표됐었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보면은 좀 이건 나쁘진 않은데 좋은 것 같지도 않고 뭔가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가 뭘까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은 뭐 워딩을 한번 좀 정확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1단계 합의안에 대해서 임박을 했다. 하지만 1단계 합의가 되지 않는다라면 자신은 미국 내의 자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선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죠. 여기까지가 워딩이고 여기에 이제 또 들어가지 않은 말은 관세를 유예하거나 철폐하겠다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네. 어떻게 본다라면 상반된 얘기죠. 무역 합의가 조만간 임박했는데 만약이란 단어를 썼지만 불발되게 된다라면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속내를 좀 나름대로 저희가 이제 추측을 해보게 된다라면 현재 지금 1단계 합의안에 대해서 대부분 어느 정도는 합의가 됐지만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한 이견들이 현재 지금 중국 측이 양보를 해야만 되는 그런 이견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이 이견을 현재 중국 측 입장에서 본다라면 우리가 양보하는 전제 조건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하는 것을 철폐를 해라라고 현재 지금 조건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인 대답을 회피했다 이렇게 언급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나름대로 현재 지금 뭐 중국 측이 양보만 한다라면 자신은 언제든지 사인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내심 뭐 얘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자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 뭐 언론적인 얘기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니까 네. 자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지만 나는 강경론을 펼치겠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단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발을 한 발 뺀 것 같습니다. 일단 관세에 대한 과거 같으면 자기가 뭐 아이오와에서 뭐 한다라든지 뭐 이런 좋은 얘기들을 막 할 텐데 네네. 아니면 또 엄포를 또 이렇게 관세 부과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인데 관세 부분들을 굳이 건들지는 않았다라는 점. 따라서 니네가 양보만 한다라면 니네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지 네네. 않았는가. 따라서 압박은 하되 나름대로 중국 측이 그 활로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쥐를 몰더라도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망갈 구석을 낸다는 것처럼 나름대로 노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연설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게 메시지를 전달을 한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중국의 반응을 우리는 좀 보면은 이게 더 풀려 나갈 것인지를 좀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도 너무 과거와 다르게 강경론으로 안 가는 게, 자기도 이번에는 사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사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과 맞물리면서 중국과 모종의 서로 간의 밀당이 벌어지고 있다. 참 재밌게 우리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지금 단계에서 당장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중국의 반응을 좀 보자라는 그렇습니다. 메시지를 좀 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헤드라인으로 좀 나왔던 우리나라 국내 뉴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건데요. 정부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 제시입니다. 이게 이제 국내 언론사에서 이제 헤드라인으로 좀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국민연금이 이렇게 된다면 이제 기업들의 경영에 개입을 하게 되는 것 아니냐라면서 이제 기업들의 앓는 소리가 좀 나올 것 같거든요. 어떻게 봐야 그렇습니다. 될까요? 일단은 지금 정부가 오늘 이제 경제신문 1면에 헤드라인으로 나올 정도로 상당히 우리한테는 관심권이 있는 부분들이죠. 주주 가치 제고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그동안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못했죠. 따라서 나름대로 그러니까 대부분 일정 부분 뭐 많은 주식을 이제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경영권 입장에서 손을 들어줬다라는 것들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지금 국민연금이 그러한 역할을 못함으로써 주주들의 전횡이 일어나는데 일조를 했다라는 그런 비판들이 끊임없이 있었죠. 여기에 이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시된 가이드라인을 본다라면 배당 정책을 좀 높여라. 네. 이것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이전에 박근혜 정부서부터 지속이 되어 왔었던 부분들이죠. 그다음에 임원들의 보수에 대해서 적정선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뭐 감사 선임권이라든지 이사 해임안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주주의 가치 제고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이죠. 이주환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분명 기업체 입장에서는 좀 앓는 소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만, 어떻게 본다라면
기업이 자초한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된 계기를 바라보게 된다라면 한진 문제라든지 네네. 다양한 그 대주주들의 갑질 논란이 나오면서 이것을 견제할 세력이 없다라는 것들에 투자자들이 많은 실망감을 자아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거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이런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지 않았는가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 질문 드리긴 했습니다만 제 속내는 일단 주주권 그 행사부터 할 수 있는 문화부터 만들고 나서 앓는 소리 하자 뭐 이게 그렇습니다. 저의 속내긴 하니까요. 예. 시청자분들 오해하실까 봐요. 알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이 재무제표를 네. 좀 잘 봐야지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재무제표를 좀 볼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그럼 재무제표는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야? 그렇죠. 이게 궁금한데 왜냐하면 재무제표 나오는 시점하고 감사 의견 한정 거절 갑자기 튀어나와갖고 뭐 그 거래 정지되고 이게 좀 동시에 일어나는 경향들이 있어갖고요. 언제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외로 재무제표가 언제 나오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좀 다수 계신 것 같아요. 네네.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재무제표는 이제 그 각 분기별로 이렇게 재무제표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 분기별로 나오는 것은 회계 연도가 그 회계가 마감하고 나서 45일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1분기 재무제표 같은 경우 1월서부터 3월까지가 1분기니까 4월 15일까지 발표가 되는 거고 네. 지금 3분기 같은 경우는 6월에서 9월이니까 10월 15일까지 네네. 11월 15일까지 15일이죠. 네. 재무제표를 이제 발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포인트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공부 잘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빨리 발표하고 싶고 네. 제가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공부 못하면 뒤에 반응하는 거 있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발표를 안 한다? 그럼 기업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투자자로서 감안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사업 보고서 같은 경우 기가 마감하고 그러니까 12월 31일 이후에 3개월, 그러니까 90일 이내에 발표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3월까지 발표가 돼 있고 중요한 감사 보고서 한정이라든지 의견 이런 것들은 주주총회 일주일 전입니다. 네. 그러니까 역산하게 된다라면 12월 31일 날 회계연도가 마감하고 네. 3월 30일까지 그 주총을 열면서 그 사업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네. 발표되기 일주일 전이니까 2월 말쯤에 네네. 이런 것들 3월 말쯤이죠. 그렇죠. 3월 말쯤에 이런 것들이 되고 발표된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 계시는 많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갑자기 나의 주식의 감사 의견 한정을 받았다, 거절을 네. 받았다 해갖고 거래 정지되고 팔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뭐 상장 폐지 논의까지 되다가 뭐 네. 걷잡을 수 없는 사태를 경험하시는데 네. 그게 일정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게 아니라 그렇죠. 재무제표가 그러니까 발표되는 그 시점에 맞춰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주주총회 일주일 전이니까 3월 말쯤 되면 긴장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발표하는 이 재무제표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재무제표를 볼 수 있는 것들 이것도 또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여러분들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다트 한글로 다트를 치시면 됩니다. 네. 영어로 DART를 치셔도 되고요. 한글로 다트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던지는 놀이 이 다트를 이해하시면 똑같습니다. 발음이 똑같습니다. 다트를 치시면 금융감독원 공식 사이트가 나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고 계신 저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화면 중앙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 삼성전자가 됐던 뭐 셀트리온이 됐던 그런 것들을 이제 치게 되고 반기 보고서, 분기 보고서, 사업 보고서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쫙 나오게 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트 내에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요. 다트까지는 아십니다. 하지만 다트에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인데 사업 보고서를 이제 상단에 다트를 이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치고 엔터를 치면 삼성전자 쭉 나옵니다. 그 중에서 사업 보고서를 클릭을 하게 된다라면 그 중에서 사업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사업 내용들을 보시게 된다라면 여러분들이 구하기 어려운 애널리스트 리포트보다 기업들이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면서 이렇게 돈을 법니다라고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네. 경쟁 기업의 관계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읽으시게 된다면 그 사업을 단순하게 우리가 포털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내용들보다는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시간에 얘기하려고 하는 재무제표 네네. 이런 것들은 사업 보고서의 재무에 관련된 사항 이것을 보시게 된다면 왼쪽에 이제 스크롤바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재무에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있으니까 그걸 클릭하신다면 거기에 재무제표가 나와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월요일 날 말씀드렸던 KIFRS에서는 주석 사항이 커졌다. 네네. 그러니까 주석이라는 건 재무제표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업 보고서에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 봐요? 의외로 그런 부분 주석을 보내는데 주석이 어디 있느냐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저도 못 감사 찾았어요. 보고서에 있습니다. 아, 그걸 이제 그러니까 감사 보고서는 왼쪽 스크롤바가 아니라 상단에 보면 삼성전자를 치고 들어간 사업 보고서 내에 상단에 보면 사업 보고서냐 감사 보고서냐를 네네. 클릭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 보고서에 보면은 주석이 나와 있다. 이것을 알 수 있는데 뭐 이런 뭐 내용들을 보면 공시 사이트니까 공시가 다양하게 나오죠. 네네. 그렇다면 내가 일일이 거래하는 기업들의 공시를 일일이 체크를 해야 되느냐? 이거 쉽지 않죠.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이 뭐 거래하는 기업이 한두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여러분들 핸드폰에도 까실 수가 있어요. 그래요? 핸드폰에 공시 앱이 있습니다. 네네.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공시 앱을 가입하시고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는 기업들을 등록을 해놓으면 네. 각 기업들이 공시가 나오면 웹이 울립니다. 네. 알림이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네네. 지금 이런 시대인데 이걸 아시는 분은 거의 없다라는 점이 안타까운 점입니다. 따라서 네. 진짜 PC에서만 보시는 게 아니라 휴대폰에서도 여러분들 공시 사이트를 웹 알림이를 통해서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장님 이렇게 하시죠. 뭐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쯤에 네. 이거 말로는 좀 듣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항목을 찾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 예. 사업 보고서 이거 항목 못 찾거든요. 예, 예. 한번 이제 컴퓨터 열어놓고 다음 시간에 바로 하죠. 보여주면서 예, 예. 한번 해보시죠. 다음에 준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앱 서비스까지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